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채널 오픈한 지 지금 한 4달 정도 좀 지났는데 벌써 10,000명이라는 구독자가 저한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고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빠른 시간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고 정확하게 좀 더 궁금하신 점 위주로 해서 차를 보여드릴 예정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옛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차를 공부할 때 아니면 차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을 중간중간에 또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처음 올렸던 영상을 봤어요. 뭐 카이엔 리뷰하는 거라든가 다른 새 차장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는데 너무 빈약한 거예요. 뭐 지금도 물론 제 영상이 너무 빈약하고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셔서 그렇지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초창기 때 거 보니까 정말 보기가 싫을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그런 보람 있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일을 해 나갈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갖고 있는 카이엔 시승을 오너 입장에서 또 해본 게 많이 없어서 오늘부터 좀 이렇게 롱텀 시승 개념으로 해서 단편적으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카이엔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들어주시고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가 1월달이에요.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유튜브라는 거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아무래도 안 좋은 댓글 달리는 것도 무섭고 이런 것들이 일단 하기 전부터 걱정이 됐었고, 과연 저를 통해서 도움받는 분들이 뭐 많이 계실까, 제 스스로의 어떤 의심 아닌 의심 이런 것도 해보고요. 어찌됐든 시작했죠. 1월달에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처음에 이제 3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카이엔 리뷰 영상이었어요. 신형 카이엔을 제가 자주 가는 곳에 카이엔이 적지 않게 있으니까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 되겠다 생각으로 카이엔 먼저 찍게 됐고, 구독자가 10,000명이 됐을 때 어떻게 뭘 하면 될까 고민 사실 많이 했거든요. 여타 이벤트도 생각을 해보고 고민하다가 지금 카이엔이 있으니까 그래, 카이엔의 시승기를 한번 또 물론 이 카이엔 시승기가 처음은 아니죠. 하지만 차를 구입한 다음에 시승기는 이제 처음이니까 오너 입장에서 드리는 시승기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다른 차 빌려서 이렇게 시승기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제 차 가지고 시승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고, 그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죠. 사실은 1월달에 시작해서 지금 4개월여 지나왔는데 그러면서 여러가지 느낀 점들도 있고, 하여튼 시작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제가 많이 망설인 부분이 있어서 어찌됐든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자리거든요. 물론 누구는 10만 명이다, 다른 컨텐츠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넘는다 얘기하지만 저는 1000명이 넘었을 때부터 이게 꿈인지 생신지 했어요. 제가 올리는 영상을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했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최대한 열심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목표를 삼고 있었던 거는 차를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차보다도 제가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어떤 제가 댓글에도 쓴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동차에 대한 경험을 여러 군데에서 해봤잖아요. 레이싱 쪽에서도 했었고 기자 생활도 했었고 자동차 관련 회사의 홍보팀에서 일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은 차 신차 개발 때 참여도 해봤고, 이런저런 이유로 참 자동차를 그래도 나름 많이 알고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그 자동차 문화도 되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자부심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한국에서 보고 들었던 것 자체도 나름대로 질도 높고 그리고 깊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캐나다에 왔는데,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었는데요.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할머니께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셔서 딜러십 서비스 테크니션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매니저예요. 손님들하고 차에 관련돼서 설명도 나누고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할머니께서 그 사람들하고 아무 막힘 없이 자동차의 어느 정도의 전문 용어와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웬만한 거는 아시고요. 물론 그 당시에 할머니께서 물어보셨던 거는 벨트에 관련된 거하고 겨울 전이라 냉각수에 관련된 것들을 문의를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그냥 차는 타고 다니다가 어떤 문제 있을 때는 카센터 가서 고치고 뭐 이게 사실은 다였는데, 할머니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잘 알고 계시고 연태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오셨다는 것도 말씀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영어를 100%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으니까요. 그런 걸 보고 야, 역시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인 곳과 생활 필수품이 아닌 곳과의 차이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인식의 차이나 자동차를 보는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만약에 나한테 어른이 돼서 차가 없으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여기도 대중교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 다운타운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대략 2시간에서 2시간 반? 아니면 3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약 뭐 분당, 아니면 서울에서 일산 정도. 그러다 보면 일을 못 하는 거죠. 누구 한 명 만나러 갈래도 뭐 2-3시간 전에 나가야 되고, 그 전부터 또 준비해야 되고, 만나고 오면 또 그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근데 차만 있으면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다 왕복이 가능하거든요. 차가 생활 필수품이라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를 바라보는 시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달랐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는 면이 넓어지는 거예요, 차에 대해서. 물론 차가 고장도 많이 나고, 아니면 고장나서 서비스 받으러 왔는데 서비스에서 불친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욕을 먹을 짓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라는 게 아무래도 기계이다 보니까, 또 요즘은 컴퓨터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만한 고장들이 많이 나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여기는 대체적으로 기계적인 고장은 예전부터 뭐 손수 고치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크게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그런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러면 좀 어떨까, 다른 사람 차는 모르더라도 자기 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차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아니면 어느 정도가 고장이 날 확률이 있어서 이런 걸 앞으로 생각하면서 고치면서 잘 타야겠다, 이런 어떤 플랜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에 대한 시선이나 아니면은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 채널을 만드는 제1 목표였어요. 그래서 처음 시승기에는 사실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했죠. 엔진 브레이크를 자주 쓰자, 아니면 운전하면서 터치스크린 만지지 말고 요즘은 보이스 커맨드로 다 웬만한 게 명령이 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정말 운전에 집중하면서 안전운전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포기한 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캠페인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어떤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차에 대해서 궁금한 차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한국에 앞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 안 들어갔다, 이런 거는 좀 미리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도 생기고, 그런저런 생각에 너무 차만을 이렇게 보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여러분께서 너무 그 부분을 잘 봐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빼놓지 않고 계속 할 예정인데, 좀 더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는 그 시선을 좀 넓혀볼까 해요.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한국 이외 이 캐나다라는 곳에서는 차나 아니면 교통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돼 있고, 또 여러분이 이런 거를 봐서 이런 것도 한국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여기저기에다가 건의도 한번 해봐 주시고, 이러면 아무래도 서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씩 뭐 억지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늦게 구독자가 느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벅차고, 여러분들하고 그 차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구독자님들 많아지면은 그 부분이, 저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에요. 다 할 건데, 아무래도 그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그거는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냥 꾸준히 할 예정이에요. 어찌 됐든요. 혹시 뭐 오해가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저도 일하는 시간에 댓글을 보기는 해도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댓글을 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차곡차곡 읽어놨다가 시간이 날 때 딱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댓글을 한 번에 달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또 영상 올리고 할 때는 컴퓨터에 또 앉아 있으니까 그때 올라오는 댓글들은 또 바로바로 답글 드리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제가 뭐 댓글을 안 달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다 읽습니다. 글을 막 올려주셨는데 제가 또 바로 댓글을 단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때는 제가 컴퓨터를 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뭐 바로바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때는 늦고 어느 때는 빠르다,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차를 어떻게 섭외하냐.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청하고 거기에 또 저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부족함 없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께 차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온 새 차라든가 이런 거는 받아서 리뷰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있는 밴쿠버는 원래 여기 각 나라의 그 모든 자동차 회사의 본사들이 다 토론토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 쪽에는 판매를 위한 중간 본사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그 시승차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십에서 차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되게 고맙죠. 딜러십들한테 고맙고, 새 차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타보라고 내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고맙고, 그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또 보람도 있고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제가 X7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려고 접근을 많이 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아무래도 그게 시승차가 따로 오지 않으면 전부 다 판매용 차거든요. 그리고 이미 판매가 된 차고, 그러니까 내가 보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은 근데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는 그 차를 타고 나가지는 못해요. 특히 제가 보여드린 영상 중에 M850i가 처음 와서 너무 차가 새롭고 이러니까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이후에 저도 아직 못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승차가 오질 않고 다 판매분밖에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새 차 샀을 때 누가 타고 댕겼던 차 가지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거는 싫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는 더 빨리 못 보여드려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지킬 걸 지켜가면서, 그래야 다음에 조금 빠르지 못하더라도 또 차가 오면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가구점이냐? 차는 안 타고 보여주기만 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충분히 그 말씀 이해해요. 당연히 리뷰를 하면 어느 정도 시승기가 들어가야 되고, 또 뭐 타면서 그런 느낌도 알려드리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상황상 정황상 그게 안 되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꼭 안 할 건 아니니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다고 약속드린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답답하시더라도 그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서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카이엔 좀 말씀드려볼까요? 카이엔은 다른 차, 제 차가 아닌 차를 운전했을 때랑 제 차를 운전했을 때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죠. 저는 사실 처음 차를 샀을 때 길들이기를 아주 크게는 하진 않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터보 엔진이거나 아니면 거의 뭐 매일 타고 다닐 차 같은 경우는 길들이기 특별히 신경 안 쓰고 그냥 평범하게 다닙니다. 근데 평범하게 다녀도 대략 3-4천 rpm 이상 쓸 일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지만, 엔진 브레이크 쓸 때 뭐 4-5천 rpm, 5-6천 rpm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rpm이 올라갔을 때 악셀을 밟지 않으면 이 운전자는 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차를 세우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로 인지를 해서, rpm이 높으니까 굳이 시동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연료를 더 넣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 없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악셀레이터에서 레디 상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료를 차단을 해서 연료를 전혀 먹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길들이기라는 개념이 요즘은 아시겠지만, 이 기계적인 길들이는 것도 있지만 메모리에 길들이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가 인식을 하면 연료 절감에도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즘의 길들이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실린더 벽에 오일이 잘 발려지고 블럭 자체가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 열 변형을 최대한 작게 하기 위해서 엔진을 뜨겁게 달구지 않기 위해 뭐 RPM을 안 높이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전에 있었고요. 요즘의 길들이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길을 들인다기보다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길을 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CU라든가 뭐 TCU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 안에 보면 요즘은 이렇게 약간의 메모리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운전자의 습관을 인식을 해서 차가 미리 예측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료 그 분사량 자체도 물론 기계적으로 조절을 하지만 전자적으로 조절하는 부분을 얘가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서 컨트롤을 하는데, 차마다는 다 다릅니다.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할지.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기아 변속 타이밍이 좀 달라져요. 평소에 악셀레이터를 밟고 다니는 분들은 같은 차래도 변속 타이밍이 좀 더 높은 RPM에서 변속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처음에 하는 길들이기가 여러 부분으로 중요해요. 연비 쪽으로 길을 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철저하게 RPM도 많이 높이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 때는 예외 사항입니다. 평소에 악셀을 온 할 때도
급격하게 팍 밟았다가 브레이크도 확 밟았다가 이렇게 최대한 안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 차들의 길들이기예요. 이런 길들이기는 꼭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몇 RPM 이상 차용하면 안 되고, 이런 길들이기의 시대는 사실 좀 지났다고 보죠. 그런 부분이 재미있어요. 나중에 같은 차를 주변에 몰기는 사람들하고 보면 이게 차가 대략 한 5,000km 이렇게 타고 10,000km 이렇게 타고 났을 때 서로 비교해 보잖아요. 똑같은 차인데도 같이 뭐 출퇴근까지 거의 비슷한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비도 차이가 나고요, 차의 가속력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엔진 브레이크 썼을 때 솟아 올라가는 RPM의 높이도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데 이런 디테일까지 비교하기는 쉽지 않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후에는 비교 대상이 된다, 같은 차래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이엔은 그렇게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 이 차를 가져온 지 거의 3주 됐는데 아직 350km 밖에 안 탔어요. 안 타려고 안 탄 게 아니라 중간에 X7도 갑자기 구매하고, 요즘은 이 트럭 타고 다닐 일이 많아서 트럭을 자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주행을 못했네요. 이 차는 앞으로도 하면서 여러분께 또 계속 새로운 거 있을 때마다 이 차 하나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차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X7 얘기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이 카이엔과 X7을 비교해달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두 개를 갖고 있어서 물론 그러셨겠지만, 근데 X7이 정말 재밌는 게 걔는 정말 범위가 넓어요. 당연히 뭐 6인승, 7인승이니까 제 차는 6인승이고요. 그 공간적으로 유용한 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고 운전할 때 차가 발휘하는 성능을 보면 성능이 이렇게 넓어요. 물론 되게 높고 낮음의 넓이는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범위가 넓다는 얘기인데요. 컴포트 보드에 놓고 살살 이렇게 다니면 정말 배 탄 듯이 되게 부드럽고, 그 상황에서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예전 렉서스 LS 같은 느낌, 출렁출렁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드는데, 스포츠 모드에 놓는 순간, 일단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은 그 5단계 서스펜션 높낮이가 밑에서 2단계,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위로 딱 고정이 되면서 차가 살짝 그러니까 낮아지죠. 그리고 차가 정말 단단해지면서 악셀 반응이 되게 빨라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밟고 다니면 그 등치가 3.0 터보 엔진을 달고 가는데도 어느 웬만한 차의 스피드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차가 잘 나가요. 물론 X5의 가속력보다는 처지겠죠. 하지만 그 나름 그 등치에서는 상당히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X7에 요즘은 좀 맛이 재밌어서 X7을 기회가 있을 때 좀 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즘의 그 BMW의 그 느낌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X7을 구매하신 분들은 그런 운전을 만약에 좀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기대해도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엔진이 3.0 터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폭발력 있게 막 튀어나가고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웬만한 차와 같이 달리기를 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습니다. 잠시 X7 말씀을 드렸고, 카이엔은 보시다시피 그냥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없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BMW나 아니면 이 정도의 가격대 다른 차를 보면 이렇게 만질 것도 많고 옵션도 다양하고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카이엔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데, 그렇더라도 일단 모니터가 커지고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에 포르쉐에선 좀 많이 이용하지 않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차의 상황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그게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사용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아졌고, 그 요런 스크린 부분에서도 다른 차와는 차별되는 어떤 뭐 아이콘 만들기, 내가 원하는 메뉴를 넣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공조 컨트롤도 항상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진 않아요. 이런 걸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아직은 다 익숙해지진 않았거든요. 더 익숙해지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버튼들도 아직 위치가 다 저도 몸으로 외워지지가 않았어요. 보고 누르는 편인데 주행 중엔 그래서 거의 누르질 않죠. 이런 부분도 카이엔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이고, 제가 갖고 있는 카이엔은 서스펜션의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차잖아요. 그래서 그 조절이 안 되는 느낌 그대로예요. 딱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관계로, 없으면 이 카이엔 잔진동 같은 경우는 흡수를 많이 안 해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카이엔을 구입하신 분들은 도면에 약간의 그 오돌토돌한 부분을 지날 때, 특히 저속일 때요, 고속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북미 쪽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크로노 패키지를 선택을 안 하면 이 시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북미 지역은 크로노 패키지 안 하셔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계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로노 패키지를 그냥 울미와 겨자먹기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뵐 거고요. 오늘은 더 특별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